본인들 있었어요. 그 학생은 다도 마지막 한쪽까지 내역 중에 있었어요. 쉽지 않습니다. 팬이 지금 없어서요? 한국 보시면 지금 뭐 결제로 내려가고 싶어서 하나가 있는데 저도 해야 돼. 네. 나가서 나가서 의견 좀 들어가요. 네, 그럼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드릴 거는 Unified Multimodal LLM이라고 해가지고 논문을 두 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하나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는 조금 제가 생각해도 별로여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넘어가면 일단은 처음에 말씀드릴 논문은 Beyond Language Modeling이라는 논문이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Unified Multimodal LLM이 뭔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델들을 생각을 해보면 LLM이나 멀티모달 혹은 그냥 VLM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디퓨전 모델이랑 유니파이드 MLLM 이렇게 놔뒀을 때 각각의 인풋과 아웃풋 형태가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익숙한 거는 보통 이제 연구실에서 텍스트 투 이미지 많이 하고 그리고 텍스트 투 텍스트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나 승빈님 등등등 몇 분이 이 멀티모다 LLM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디퓨전까지 다 할 수 있는 유니파이드 혹은 뭐 옴니라고도 하고 되게 다양한 표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으로는 이미지 텍스트가 들어가고 아웃풋으로 이미지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자가 유니파이드 MLLM들의 철학이고요. 어, 뭐 각각 태스크를 따로 할 줄 아는 모델을 생성하는 것보다 하나로 퉁치는 게 좋으니까 이런 노력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모티베이션이 뭔가 보면은 얘네들의 엑스트랙과 인트로덕션을 좀 정리하면 랭귀지 모델이 실제 물리세계의 뭐 피직스를 좀 놓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 정보를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유니파이드 멀티모달 LLM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어떤 아키텍처로 디자인되어야 하고, 어떤 데이터로 학습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질 수 있는 좀 인터레스팅한 능력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쪽 논문이 뭔가 나온 것 같기는 해도 되게 연구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뭐야, 저게 파인딩이야? 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초기 단계다 보니까 좀 그럴 수 있다를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이런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포맷, 인풋과 아웃풋이 뭔지 공부를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는 이렇게 네 가지 포맷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LLM 학습시키듯이 텍스트가 나오는 형태, 그리고 클립처럼 뭐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뭐 텍스트를 낸다든지, 혹은 텍스트가 들어갔을 때 이 이미지가 나온다든지 해서 데이터셋이 이렇게 메타클립이라고 이미지 텍스트 페어인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크로스로 학습을 해줄 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로우 비디오 먼저 얘기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인풋에 이렇게 4개의 프레임이 이미 들어가면은 아웃풋으로 그 다음 프레임들이 나온다든지의 로스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히나 더 이야기하는 게 액션 컨디션드 내비게이션 데이터셋이라고 해가지고 네 개의 인풋 이미지가 먼저 들어갔다가 이 액션이 보통 이제 월드 모델 하면은 방향키 조작이 인풋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내추럴 랭귀지가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가라도 그냥 앞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어쨌든 데이터셋은 대부분 다 이렇게 구성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내추럴 랭귀지가 들어간다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웃풋이 다음 이미지 이렇게 나온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시그널이랑 뭐 인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뭐 저런 모델이 좀 어떻게 학습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LLM MLLM 학습하듯이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으로 Understanding Conversation 태스크를 수행하게 하고 이미지 제너레이션은 플로우 매칭 학습하게 유도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언더스탠딩 할 때는 똑같이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으로 디코딩하고 제너레이션 할 때는 뭐 디코딩 스텝을 거칩니다. 그러면 아키텍처를 보면서 이 인퍼런스를 좀 더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토크나이저랑 그 비전 인코더, 언더스탠딩 인코더라고 하는 비전 인코더 들어가고 뭐 제너레이션 인코더 뭐 이런 식으로 따로 있는 게 베이글의 구조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유니파이드 MLLM의 구조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이런 구조를 차용한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언더스탠딩 태스크를 수행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텍스트랑 비전 인코더 인코딩 한 다음에 리스폰스가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으로 나오는 구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텍스트 들어갔다가 여기에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같은 건 좀 따로 두거든요. 그래서 따로 둔 게 뭐 25스텝 정도 돌면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뭐 여기까지 조금 헷갈리거나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거는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인 것 같아요. 뭔가 논문에서 얘를 3배 더 해줘야 된다라는 이유를 이야기하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설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MU 3.5라든가 아, 보는 것 같은데 네. 메타쿼리라는 방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이게 궁금한 게 네. 이렇게 같이 학습한다 했을 때 학습을 조인트 트레이닝 할 네. 때 그 모티베이션은 반드시 이게 이미지 제너레이션 하는 게 언더스탠딩에 뭐 매트릭 값을 올려준다는 그런 네. 에비던스들도 있는지 그러니까 같이 학습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그쵸. 사실 그게 궁금한 요소이고, 우리도 그게 너무 당연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논문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그런 당연스러운 질문들을 이전 논문에서 한 게 아니고, 뭐 초기 연구다 보니까 여기에서 던집니다. 그래서 파인딩을 좀 보면은 제가 이야기 드린 게 뭐 아키텍처 관점으로는 어떤 게 좋다, 데이터 관점으로는 어떤 게 좋다, 그래서 흥미로운 파인딩이 뭐다를 이야기 드릴 텐데 그 데이터 관점에서 뭔가 텍스트랑 비전을 함께 사용하는 게 더 좋다. 뭐 그런 발견들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주거든요. 살짝 억지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일단 첫 번째로 얘네가 아키텍처 관점에서 비전 인코더를 옛날에는 그 여기 보면 언더스탠딩 인코더를 막 2개를 뒀어요. 보통 VLA 하는 거 보면은 VA랑 다이노 이런 거 함께 쓰는 형태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유니파이드 멀티모달 LLM을 구성하려고 하면 시글립만 써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능을 조금 이야기하는 게 이 그래프인데 여기가 텍스트 수치 그리고 여기가 제너레이션 성능, 그리고 언더스탠딩 성능이라고 보고 밑에 있는 그래프들 중에서 이 초록색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시글립2가.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 활용하는 인코더, 디코더가 VA잖아요. 근데 이런 유니파이드 멀티모달 LLM 안에서는 전체적으로 시글립이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도 좋은 인코더, 디코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좀 놀라운 점은 보통은 VA가 잘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이런 아키텍처에서는 시글립만 써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관점에서 어, 아까 앱스트랙이랑 인트로덕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뭔가 텍스트 데이터만으로는 LLM이 월드 놀리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전 데이터를 같이 함께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얘네가 또 보여주는 게 텍스트 온리보다 이런 아키텍처 썼을 때 텍스트 비전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믹처 옵션을 좀 여러 가지로 뒀을 때 텍스트랑 비디오, 뭐 텍스트, 메타클립, 텍스트 뭐 여러 가지 데이터 그리고 텍스트 온리로만 둔 상황 속에서 보면은 물론 뭐 여기는 520빌리언이고 얘는 토탈하면 1테라인데 얘가 더 많은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냥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텍스트 퍼포먼스만 본 거예요. 여기에서는 perplexity라고 해가지고 수치가 낮으면 더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텍스트 데이터만으로 학습했을 때 텍스트 perplexity가 낮으면 좋은 건데 비디오와 함께 학습한 결과가 이 텍스트 perplexity에서 더 좋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 강하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텍스트와 비디오 데이터를 좀 함께 학습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당연한 거지만 실험 결과를 통해서 뭐 그 주장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그다음, 네. 이미지나 비디오도 520빌리언이라는 얘기예요. 아, 맞습니다. 이게 520 빌리언 멀티모달 토큰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520, 여기에서 520, 이렇게 520 구성했다는 건데, 그거는 그냥 이 전체 텍스처 믹스처 옵션 중에서 뭐가 더 좋은지에 대한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또 그냥 페어하게 세팅을 했다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텍스트 온리를 하는 것은 네, EQA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VQA를 하나도 안, EQA도 아니고 그냥 뭐 내추럴 랭귀지 QA만 하고 있는데도 그렇죠. 비디오가 텍스트 맞춘 맞아요. 그게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포인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동희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어쨌든 여기는 텍스트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모델을 학습할 때 비디오 데이터가 사실 이거를 낮추는 데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이 텍스트만 쓰는 게 아니고 비디오 데이터도 함께 버무려서 학습을 하니까 텍스트 성능에서 더 좋은 성능이 나왔다. 이거는 우리가 인투이션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파토닉 하이포테시스라는 논문 아이고, 잘 알죠. 뭔가 여기서도 그런 언급 하나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뭔가 그거랑 네. 관련돼 보이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 텍스트로만 프리트레인된 모델이 있고 뭐 비전으로만 프리트레인된 모델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사과 그리고 오렌지라는 인벤이 있다 치면 텍스트 모델이 이해하는 사과 오렌지의 릴레이션십과 이 비전 모델이 이해하는 사과랑 오렌지의 릴레이션십이 유사한 구조를 가지더라는 걸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배우든 텍스트를 배우든 사실 다 하나의 같은 웨이턴을 배우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뭐 주장하는 재밌는 포지션 페이퍼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사이테이션 꽤 많이 되고 좋은 페이퍼인데 뭔가 있어가지고 네 썰이 되게 재밌는 논문인데 여기 보면 여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텍스트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결국 이거를 하나의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로 가져가야만 하는데 지금 모델들은 어떤 양상을 가지고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텍스트랑 비전을 함께 다루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냐를 여쭤봐 주시는 것 같은데, 뭐 할 수는 있는데 굳이 여기서는 안 했던 것 같고요. 뭐 시간이, 네, 이관이다. 또 그럴 수 있을 법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리고 가지 이게 BQA가 아니고 오직 텍스트만 학습한 모델에 뜬금없이 비디오 풀트레이닝 시켜줬다고 갑자기 이거 수학 문제 더잘 푼다는 거죠. 수학 문제 같은 거 더 잘 푼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죠. 위에서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만 사용해서 얘를 학습했을 때랑 얘랑 얘를 사용해서 얘를 학습했을 때랑 후자가 더 텍스트 성능에서 얘가 더 좋더라. 이게 사실 텍스트는 비전과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 프리트레이닝이 도움이 됐다는 거니까 좀 신기하게 다가와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클립이 더 좋은 이미지 클래스파이어로서 더 좋은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제공해주지 않을까 저쪽 뭐야 이미지 내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보다 그리고 아, 이거랑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겠으나 뭐 이미지 온리만으로 학습한 것보다는 이미지랑 텍스트를 보다 어, 네, 이제 뭐 약간 여러 종류의 데이터들을 한 모델이 다루면 각각 회사의 어떤 태스크들의 성능이 그 해당 모달리티의 데이터만을 유니모달 형태로 학습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죠. 시글릿 덕분에 이렇게 맞아요. 좋아졌느냐? 저도 저렇게 해석이 되는데, 해보면 또 맞는 것 같아요. 네. 시글릿이 아니었으면 모르겠는데 네, 다이노 같은 거 있으면 네, 맞아요. 그러네. 어쨌든 그냥 완전 뜬금없는 비전 인코더를 활용했다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비전 인코더가 시글립인데, 걔가 어쨌든 텍스트 얼라인을 시켜주고, 비디오가 텍스트로 바뀐 상태에서 LLM이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얘 입장에서는 텍스트도 보고, 텍스트화된 이미지도 보니, 성능이 더 좋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또 많지 않아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바인딩 6 별거 아니라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액션 데이터 셋으로 모델 학습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흥미로운 결과인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월드 모델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월드 모델 논문들 중에서 내추럴 랭귀지 넣는 논문들이 좀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뭔 짓을 하냐면 뭐 get out of the shadow 뭐 이런 지시를 내린다던가 뭐 go to the tree 이런 지시를 내린다던가 이런 내추럴 랭귀지를 인풋으로 넣어서 월드 모델의 넥스트 프레임을 프레딕션 하는 논문이 있나요? 근데 그게 그냥 원래 동영상 생성 모델의 기본 설정 아닐까요? 아, 뭐 그렇긴 한데 그냥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좀 음. 몰라서. 뭐 어쨌든 저는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가지고 뭐 이런 능력도 가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있는데 보통 저희가 월드 모델 한다 그러면 초기에 인풋 프레임들을 넣어주고 액션 스테이트를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액션 뭐라 그러지? 그냥 액션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향키 앞으로, 방향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런 쪽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데 여기에서는 애초에 학습할 때 그런 고정된 무언가를 활용하지 않고 뭐 대부분의 데이터셋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아까 다양한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이다 보니까 그런 내비게이션 액션 데이터셋에 여기에 뭔가 독특한 내추럴 랭귀지를 넣어준 무언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좀 봤을 때 여기 이렇게 인풋 컨텍스트 넣어주고 액션을 이렇게 여기 보면 WAADD 이게 보통은 월드 모델의 인풋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는 이걸 통으로 학습했으니까 뭐 여기에 적혀 있는 get out of the shadow와 같이 내추럴 랭귀지로 오더를 내렸을 때 얘가 넥스트 프레임을 좀 잘 생성하더라. 뭐 얘네가 이야기하길 그래서 Unified Multimodal Model Training 뭐 Unlock World Modeli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월드 모델을 우리가 개발을 할 때 그냥 비디오 제너레이션 모델에다가 어떤 액션을 넣는 거 말고 거기에다가 그냥 정말 내추럴 랭귀지를 넣어볼 생각을 했느냐. 그리고 그렇게 동작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려면은 비디오 제너레이션 모델을 활용해야 되냐? 여기에서는 그냥 유니파이드 멀티 모델 모델로 월드 모델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과 보시면 뭔가 go to the tree 뭐 이런 거 있고 뭐 여러 인스트럭션을 넣어가지고 그 넥스트 프레임이 그거를 반영하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뽑아보고 그게 좀 반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논문에 있는 예시들을 보면 엄청 체리 피킹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월드 모델링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비디오 제너레이션 모델에서만 놀지 말고 이제 여기에서도 같이 연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테이크어웨이인 것 같고요. 질문 있나요? 아, 어, 네. 그, 네. 얘는 네, 그쵸.
아, 그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저도 한참 궁금해가지고 코드를 좀 돌려봤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만약에 텍스트 들어갔다가 이미지 들어갔으면은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으로 리스폰스가 딱딱딱 나왔다가 여기에 어떤 뭔가 시그널 같은 게 탁 터지고 아 얘가 이미지를 생성해야겠다라는 시그널을 받고 모델의 그 포워드 프레임 자체, 파이프라인 자체가 바뀌어 버려야 하는 동작 구조여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컴포넌트가 되게 복잡해요. 뭔가 시그널도 터트려 줘야 되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학습시키지? 라는 생각을 그리고 인퍼런스가 어떻게 동작하지? 라는 생각을 저도 가졌었어요. 근데 일단은 그게 안 됩니다. 지금 모델 자체에서는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인퍼런스 코드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언더스탠딩 코드이고 하나는 제너레이션 코드예요. 그러니까 제너레이션을 할 때 그냥 제너레이션만 해야 되고 리스폰스를 만들어낼 땐 그냥 리스폰스만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막 만들다가 이미지 생성 뿅 하는 거 못 합니다, 지금. 지금은 그냥 어 아예 그 모델 아예 있는 컴피그에다가 지금은 언더스탠딩이 하고 넣어줘요. 코드 자체를 보면. 그래서 이런 유니파이드 멀티모달 모델 논문들이 굉장히 많지만 코드를 다 까보면은 제너레이션 할 때랑 언더스탠딩 태스크를 풀 때 코드 자체가 이제 두 개다. 그거는 조금 우리가 한계점이다라고 가져가야 할 사항인 거예요. 스피전이요. 아, 네네. 네, LLM 맞아요. 했을 때 네. 스위칭 한번 되는 걸로.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트랜스퓨전도 있고, 뭐 카멜레온도 있고, 네, 그런 일반적인 네, 직관적인 솔루션이 있는데 맞아요. 회사 스크립트 두 개로 이게 뭐 왜 그래? 제가 생각을 해봤고, 그 트랜스포머스도 그렇고, 카멜레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있는 메타코리도 그렇고, 뭐 베이글도 그렇고, 최근에 유니파이드 멀티모달 모델 중에서 제일 잘하는 건 베이글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제너스 프로 같은 것도 좀 잘하긴 하는데, 얘네들 논문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따다다닥 하다가 이미지도 뿅 생성하고 따다닥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비주얼 COT를 좀 해보자. 예를 들어서 막 상상을 하면서 VQA를 풀어보는 거예요. 제가 원래 관심이 있었던 게 그런 태스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여기서 두 번 돌리면은 그 다음 게 뭔가를 텍스트로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 주사위 그리고 그 다음 주사위를 예측함으로써 그 두 주사위 숫자가 뭐 나오는지를 예측해보는 데이터셋, 그거를 비주얼 COT라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셋이나 모델 학습에도 관심이 많아서 얘네를 활용하려고 코드를 까봤는데 그리고 논문에도 그렇게 된다고 나와 있지만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앞뒤 대표 나온 김에 크로스 보달하게 같이 쉐어되는 부분에 그냥 셀프 포텐셜 내용만 쉐어하는 거고 각각 별도의 에펙벤을 학습시키는 건가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텍스트 넣어주면은 아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그 다음 논문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혹시 그 다음 논문 스케일링 텍스트 뭐 T2I 디퓨전 트랜스포머 with representation autoencoder라는 논문인데 옛날에 representation autoencoder 논문 발표된 적 있나요? 있죠. 네, 웹파랑 네. 나에라고 있나요? 뭐 아래 그냥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확장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은 보통 DIT에서는 VA 많이 활용하잖아요. 근데 그거 쓰지 말고 인코더에 다이노 같은 거 써보자. 근데 다이노 그냥 하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걸어줘야 다이노가 활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됐던 게 이 LA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논문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엄청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넷에서만 되는 거 아니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서 샤이닝이 막 cannot scaled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이 논문에서 우리는 스케일도 될 수 있고 모델에서도 다양한 적응이 가능하고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논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고 나니까 딱히 별건 없었는데 그래서 핵심만 딱딱 찍고 가면은 데이터 셋을 더 많이 하면 그러니까 이미지넷으로 학습한 것뿐만 아니고 좀 OCR 데이터가 좀 더 많은 데이터셋으로 함께 학습하면은 시글립2가 그 그러니까 RA가 돼서
VA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성능 관점에서도 여기에서는 조금 숨겨진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DIT를 활용했던 게 RA의 그 이밸루에이션 세팅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유니파이드 모델링을 구성해 놓고 여기에서 시글립2가 VA보다 더 좋다. 그리고 스케일링이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RA가 인코더 이렇게 두고 디코더를 학습을 잘 시켜 놓으면 얘가 VA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유니파이드 모델로 옮겨져서 활용이 되면은 잘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논문입니다. 아까랑은 조금 디자인이 다르죠. 그 메타쿼리 디자인이랑 비슷한데 유니파이드 멀티모달 모델이 아까와 같은 디자인도 있지만 이런 디자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코더 들어가고 넥스트 콘 프레딕션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만약에 이미지 생성 모드라고 하면은 쿼리 넣은 다음에 그 쿼리에 나온 벡터를 여기다가 통과시켜 가지고 이미지 생성하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그런 구조에서 얘를 갖다가 활용하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성 관점에서도 어떤 테크닉을 써야 하는지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VA보다 시글립2가 이미지 생성 관점에서도 좀 잘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냥 딱 정리를 하자면은 아까 맨 처음에 소개시켜 드렸던 논문에서는 내추럴 랭귀지로 동작하는 월드 모델에 관심이 있다면은 이 논문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두 번째 논문에 대해서는 VA를 대체하려는 노력들이 꾸준히 나온다. 특히 시글립이 이해나 생성 쪽에서 모두 다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 이 정도만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할까요? 아니면 끝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은 성원님, 네. 예산은 네, 제 2의 논문이 네. 아, 그 RA랑 다른 논문인데 네, 후속 논문이었더라고요. 네, 그 논문이 뭐 다른 거였는데 그건 이제 Representation Auto Encoder 딱 그 논문 제목이었고 그냥 2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논문 2. 네, 그 논문 2에서는 이미지넷뿐만 아니고 더 많은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했더니 더 좋다. 그리고 좀 웃긴 게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포인트가 RA라고 해놓고 거기서는 다이노를 쓰고 여기에서는 이미지 언더스탠딩까지 고려해서 시글립을 써요. 그래서 뭐 RA 인코더라고 해놓고 그 안에 있는 프로즌 백본은 좀 다른 거를 써서 웃기긴 한데 여기에서는 시글립 2를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선 다이노 2가 좋다. 여기에서는 시글립 2가 이런 유니파이드 MLLM을 고려한다 그러면 인코더와 디코더로서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메타가 다이노를 안 쓰고 시글립을 이렇게 밀어주는 게 좀 재밌네요. 구글 그렇죠. 지금 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 발표 이대로 마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원님 발표해 주시죠. 이- 이렇게 가야지 있나요? 아, 이렇게 있구나. 어, 그죠? 아, 이거죠. 네. 아, 네. 제가 오늘 좀 소개드릴 논문은 이제 플로우GRPO라고 하는 논문 하나하고 WM 위어드라는 모델, 그 뭐지? 위어드라는 논문인데 일단은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게 좀 신호탄 같은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뭔가 위워드를 가지고 이제 모델의 파라미터를 바꿔서 뭔가 이미지 생성이나 비디오 생성에 좀 더 잘하게 하자. 요 관점에 이제 신호탄이 논문 이제 플로우 GRPO고 이쪽 계열 후속 논문이 일단 많은데 일단은 네 그렇고요. 그런 게 일단은 네 앞에 논문이고 그다음에 WM 위어드는 그 모델의 파라미터를 바꾸지 않고 일단 얘의 기본 스탠스는 이제 그 모델의 매니폴드가 이미 얘는 이제 피지컬리 플러서블한 비디오를 이제 생성을 하자 뭐 이런 주제의 논문인데
근데 일단 모델 자체가 이미 알고 있고 피지컬한 그런 특징에 대해서 그래서 어 알고 있는데 생성하는 트레젝토리가 좀 문제가 있으니 뭔가 위어드 시그널을 줘서 그 트레젝토리를 변경해서 좀 플러저블하게 만들어 보자 이런 관점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조금 그러니까 요 계열의 논문이 있고 요 계열의 방향성이 좀 다른 네 약간 신호탄 같은 논문 두 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네 일단 그래서 네 일단은 전체적인 좀 그 맥락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일단은 이제 이미지나 비디오 생성 모델은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데 뭐 아까 같은 피지컬 플러저빌리티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세만틱 얼라이먼트 또는 컴포지셔널 얼라이먼트 페일리어 뭐 이런 문제가 있죠. 뭐 텍스트 같은 게 렌더링 잘 안 된다거나 뭐 사과 3개 생성하려고 했는데 뭐 2개만 나온다거나 뭐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물체를 관통하거나 뭐 동영상 생성했는데 그다음에 충돌했는데 실제로 튕겨나가지 않고 뭐 합쳐져 버리거나 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 논문이 이제 같은 물론 이게 한쪽은 이제 플로우GRP는 요 위쪽 문제를 해결한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WM 리어드는 요거를 해결한 논문인데 일단은 어 결국에는 이제 퀘스트는 웨어드 시그널로 제너러티브 모델의 분포를 좀 원하는 쪽으로 끌어오자. 요게 이제 둘 다 그러니까 결국 풀고자 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이제 결국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자. 이런 논문인데 그래서 이제 플로우 GRPO는 모델을 이제 RL로 파인 튜닝 하자 이거고 트레이닝 타임에 그다음에 이제 WM 위어드는 모델은 그대로 냅두고 샘플링 할 때 위어드 시그널 줘서 그 트래젝토리를 스티어 하자 인퍼런스 타임에 이런 네,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 플로우 GRPU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목적은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션 도메인이고 거기에서 온라인 RL을 통해서 GRPU라는 방법을 통해서 모델의 웨이트를 파인 튜닝해서 개선하자 이런 방법이고요. 그래서 뭐 기존의 방법론은 실제로 뭐 네. 그러니까 DPU 같은 오프라인 방법론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그 디퍼런셜 리어드를 줘가지고 백프롭해서 하는 방법으로 이제 파인 튜닝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는 GRPU를 적용해보자. 근데 GRPU라는 게 이제 어떻게 적용하냐면 여기에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GRPU라고 한다면 뭔가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모델이 생성한 결과를.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여기에서 사용한 베이스라인 모델이 이제 플로 베이스드 모델이라 보니까 ODE 기반으로 작동을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노이즈가 같으면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GRP를 하려면 노이즈를 뿌려준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좀 다른 탐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탐색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디터미니스틱 프로세스라서 그 다음에 또 폴리시 레이시오도 정의가 안 된다. 솔직히 깨졌는데,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요게 장점이라고는 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면 이제 트레이닝 할 때, 뭐 원래는 40스텝만큼 이게 디노잉 스텝 밟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4분의 1로 줄여도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일단 적어놨는데요. 일단 핵심은 요걸 어떻게 ODE 기반을 어떻게 SDA로 바꾸냐가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환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변환을 하냐면 이제 그 OD이던 SD이던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뭐라고 하죠? T 시점에서의 그 확률 분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의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마지노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러니까 그 디스크리트한 시점에서의 분포는 똑같이 하면서 보존하면서 어떻게 변환이 가능할까에 대한 연구가 이제 기존에 이루어졌었는데요. 그 방법을 통해서 이제 OD를 SD로 변환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변환이 됐으니까 이제 탐색을 할 수 있겠죠. 노이즈를 뿌려서 이제 다양한 샘플을 비교해서 뭐 위어들 기반으로 그 샘플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샘플인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일단은 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GRPU를 쓰면 이제 어 다양한 노이즈를 뿌려서 나오는 샘플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이제 원래 실제 트레이닝 할 때는 이제 40 스텝 정도 밟아야지 좀 클린한 이미지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어
GRPO를 하면 이제 조금 노이즈한 이미지라도 이제 위어드를 줬을 때 유의미한 좀 비교가 가능해서 트레이닝 할 때는 이제 스텝을 좀 넓게 넓게 밟고 인퍼런스 할 때는 40스텝 정도로 원래 밟던 대로 밟으면 된다고 해서 이제 트레이닝 할 때 속도가 뭐 빠르다 이런 게 이제 장점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약간 신호탄 같은 논문이니까 그런 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OD를 SD로 변환한 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GRPO를 적용하는 식인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프롬프트 어 원래 GRPO라는 게 이제 샘플을 뽑고 뭐 이게 쥐게 뽑는다고 했는데 뽑고 이제 그 그룹 내에서 위어드를 구한 다음에 그걸 이제 노멀라이즈 한 다음에 그걸 어드밴스를 사용해서 다음 같은 로스에 이제 넣어서 학습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세 가지 태스크, 그러니까 뭐 아까 말했던 컴포지셔널 무슨 얼라이먼트, 그러니까 뭐 사과 세 개 만들었는데 실제 세 개 나오냐 이런 문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만들려고 했는데 뭐 스탑 사인을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에 스탑이라는 뭐 글자가 있느냐 이런 문제 하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네 어제 그 지금 기억이 살짝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세 가지 일단 그 네 도메인에서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리얼드는 이제 룰 베이스드 기반 리얼드로 이제 적용을 해서 네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일단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핵심은 여기서 ODE 기반 모델을 어떻게 SDE 기반, 아니, 그러니까 방식으로 바꾸냐 이건데, 네, 요거는 일단 ODE 기반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 노이즈 같으면 이제 항상 디터미니스틱한 결과 나온다. 근데 SDE는 노이즈 텀이 이제 추가가 되니까 그 같은 시작점을 출발해도 이제 트레이닝이 다르니까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럼 어떻게 바꾸냐면 요건 이제 이전 연구에서 나온 약간 디퓨전 기반 논문에서 나온 연구의 결과를 좀 사용했는데요. 일단은 그 기존의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지금 OD 기반 모델이라도 이제 추론하는 게 V를 추론하는 거잖아요. 벨로시티를. 근데 거기에 스코어 항을 더하면 이제 SD의 드리프트 term이 나온다는 이런 연구가 기존에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이 모델 자체가 스코어를 뱉는 모델이 아니라 V를 뱉는 모델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걸로부터 어떻게 스코어를 구할까에 대한 답을 이제 이 모델은 원래 이제 rectified flow라고 라는 이제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화 하에서는 이제 스코어를 벨로시티의 함수로 좀 나타낼 수 있다는 또 정리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네. 그 벨로시티에 대한 함수 요거를 이제 요게 넣고 그러면 이제 SD의 그 앞에 있는 term이 나오니까 그래서 요 항이 이제 오직 벨로시티로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랜덤 노이즈에 대한 term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게 이제 forward 과정이고 그 reverse SD 과정은 뭐 앤더슨 정리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까 지금 나왔던 결과를 다 정리해서 넣으면 솔직히 자꾸 깨지는데 네. 다음과 같은 결과가 이제 나오고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원래 ODE였던 게 이제 SDE로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최종적인 이 식으로 학습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OD 베이스 모델이 이제 SD 베이스 모델이 되는 거고 그거가 되니까 이제 GRPO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 그 요게 정리를 제가 해놨는데 일단은 원래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OD 기반 모델이었다 보니까 디터미니스틱한 V만 존재했고 근데 이제 GRPO를 쓰려면 이제 그 좀 무작위성이 필요했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걸 SD로 변환하는 과정에 ABC 시스템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벨로시티만으로 이제 샘플링이 가능한 SD 모델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이 식으로 좀 정리를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SD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산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지금 아까 과정을 통해서 얻은 식으로 이제 이산화를 하면 그 이게 레이시오 네요 폴리스 레이시오인데 그게 아이소트로픽 가우시안이 돼가지고 이제 그 폴리시 레이시오도 이제 가우시안이다 보니까 클로스드 폼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KL 항도 좀 엄청 깔끔한 항으로 정리가 돼서 학습도 빠르고 그다음에 이제 네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 네네네네 최근에 이노님이 아 네네네 너터 조인트 매칭 해주셨는데 맞아요. 그 당시 그걸 들었을 때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플로우 매칭에다가 올바르게 온라인 아래를 하는 방식이다 하면서 근데 네, 해주셨는데 이 플로우 GRPO가 그보다 훨씬 이전에 나온 논문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신호탄이고요. 그러니까 그 계열 논문인 걸로 제가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지금 이건 틀려 먹은 방식인 건가요? 어드저인 매칭의 결론을 봤을 때 얘네 하는 말이 이전 애들 다 틀려 먹었더라 뭐 이런 근데 제가 어드 조인트 매칭이 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게 이제 도메인이 이미지 도메인이었나요? 이미지였나요?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 온라인 아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식적으로 다 이런 부분에서 뭔가 잘못했었고 우리식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저는 기억을 해서 그냥 혹시나 뭐 여쭤보는 거 맞아요. 그때도 제가 근데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그 논문을 읽진 않았고 저도 그때 들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일단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이 방법론이 맞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얘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논문으로 일단 알고 있는데 일단 어떤 게 해결됐는지는 저도 좀 찾아봐야지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좀 프레퍼런스는 반영이 됐으나 이미 컬럼 자체가 좀 이상해진다, 망가져 버렸다. 네, 네, 뭘 이미 네네. 완전히 매칭이다. 아, 뭐 보여줬거든요, 결과로서. 여기서는 무슨 결과를 어, 네, 일단은 계속해서 일단 설명을 하면 리미테이션도 뒤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면 그래서 아까 말씀한 이제 GRPO이기 때문에 조금 블러리한 이미지로도 그 리얼들 계산이 가능해서 의미 있는 시그널 전달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 스텝을 10스텝만 밟아도 40스텝 실제 밟은 거랑 별 차이가 없더라. 물론 너무 적게 밟으면 이제 좀 노이즈한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학습 속도가 빠르다. 이게 장점인데 그래서 뭐 성능도 뭐 좋다 이런 얘기고 일단은 근데 리미테이션은 이제 그러니까 요거 이제 초창기 논문이다 보니까 그 그립 사이즈나 이제 노이즈 레벨 그러니까 노이즈 레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처음에 노이즈를 뿌리는 정도를 노이즈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이제 그 사실 노이즈를 그럼 왜 더 많이 뿌리냐는 이제 다양성을 위해서 뿌리는 건데 그룹에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트레이닝이 안 되거나 그룹 사이즈가 너무 적으면 뭐 당연히 안 되긴 하겠지만 이제 6개 정도로도 해도 좀 그룹 사이즈라고 하면 이제 그 GRP가 쓰는 그 비교하는 그 샘플 개수를 얘기하는데 네, 그게 이제 6개, 12개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좀 학습이 불안정한 좀 모습을 보인다. 그다음에 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도메인 C2I만이다. 그리고 이제 리얼드가 이제 다 룰 베이스다 보니까 좀 그런 거 자체가 병목이라는 계열 이제 논문에서 리미테이션으로 두고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실제로 뭐 트레이닝 컬랩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도 되게 좀 많이 안 좋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게 조금 문제다 하는데 다른 문제는 이제 제가 따로 본 건 없어서 네, 이런 게 문제라고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이 이제 WM 리어드인데 네네네네. 어, 어? 어떤 그러니까 파인 튜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그 모델은 이제 벨로시티를 뱉는 모델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벨로시티를 가지고 이제 노이즈에서 클린 이미지로 뭔가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어 근데 질문이 잠깐 뭐였죠? 모델을 처음부터 그건 아닙니다. 네. 뒤로 바꿨을 때 혹시 영향이 영향은 이제 GRPU가 가능해진 게 이제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향상이 있었습니다. 아까 표를 제가 조금 그 빠르게 넘어갔는데 성능적인 특정 분야에서 젠 이벨이라고 요거는 어 이게 쓸때 성능 향상이 그거는 어블레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SD로 바꾼 것만으로 성능 향상이 네네. 컴퓨터를 48바했던 게 뭐 적용 가능하다고 한 게 네네네. SD로 바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GRPU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샘플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한 리얼들 계산해서 뭔가 파인 튜닝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노이즈 스텝을 좀 넓게 밟으면 좀 블러리한 이미지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만으로 이제 리얼들 계산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스텝을 밟지 않고 트레이닝을 해도
이제 위어드가 의미 있기 때문에 파인 튜닝이 잘 된다. 이게 SD로 그게 SDA로 바꿔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원래는 이제 GRPU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왜냐면 여러 개 샘플을 못 만드니까. SD로 별표로 가능하게 한 거고 네, 맞아요. 가능하게 해서 네, 이게 뭐 SD로 바꿨기 때문에 조금 스텝만 밟아도 이게 된다라는 연관이 크게 있는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걸로 아마도 만약에 SD를 바꾼 다음에 뭐 스텝을 넓게 밟고 GRP를 적응하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트레이닝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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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논문인데요. 요거는 이제 WM Weird라고 얘 같은 아까 모델 그러니까 방법론은 이제 결국 파인 튜닝 하자 이거고 요거는 이제 그 생성할 때 뭔가를 바꾸자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은 이제 pre-trained video generation 모델을 재학습 없이 그러니까 파인 튜닝 없이 인퍼런스 시점에서 뭔가를 해서 피지컬 플러저빌리티를 개선하자 이런 게 이제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이 논문에 주장하는 이제 previous limitation은 그 뭐 기존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파인 튜닝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다음에 이제 VLM 사용해가지고 이제 그 생성을 하고 이제 뭔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VLM 피드백을 받아 다시 생성하고 될 때까지 이제 다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계속 그 루프를 돌려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모션 컨트롤러블한 모델에 의존하다 보니까 뭔가 그런 표현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물에 뭔가 흐르는 모양이 이상한데 그거를 이제 VLM 잘 못 잡아내거나 뭔가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 여기서 이제 VJEPA 2를 리얼드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모델이 기존에 없었는데 지금 생겨가지고 저희가 이 논문 저자들이 이용해서 뭔가 했다는 게 이제 리미테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논문의 기본 스탠스는 뭐냐면 이미 비디오 모델을 잘하는데 그러니까 지식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유도만 못해서 못하는 거다. 이런 게 이제 기본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매니폴드 안에 이미 플러서블한 게 있고 우리가 찾기만 하면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주장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VJEPA 2의 그 인코더를 사용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거 인코더로 만든 뭔가 위어드 펑션이 있고 그 위어드 펑션에 그레디언트를 시그널을 줘서 뭔가 개선을 하는 방법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BON이라고 베스트 오브 N이라고 피지컬 플러서빌리티 쪽에서 좀 많이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하는 모델링 방법인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N개 생성해서 가장 좋은 거 리얼드가 그거를 최종 결과를 뽑자 이게 이제 BOM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까 V제파 그 리얼드 모델과 BOM 방법을 같이 사용했더니 성능이 가장 좋다. 그래서 피직스 IQ 벤치마크에서 이제 소타인 방법론이고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그 생성하는 비디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C 플러스 M 윈도우를 슬라이딩 하면서 보게 되는데 그 VJF 인코더가 그러면 이제 C는 뭐냐면 앞에 프레임을 가지고 C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VJF 인코더가 뒤에 M 개의 프레임을 예측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실제 있는 이제 M 개의 프레임이랑 VJF가 예측한 그 M 개의 뭐죠? M 개의 프레임에 대한 레이턴트가 실제로 비슷한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그 코사인 시뮬러티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V제파가 예측한 거랑 비슷하다면 이제 놀랍지가 않고 그건 플러서블 한 거다. 그 다음에 예측한 거랑 다르면 어 임플러서블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서프라이즈 스코어가 크면 이제 임플러서블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위어드를 이제 주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일단 위어드가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어드를 잠시만요. 네. 아, 맞다. 요거를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요거는 뭐냐면 아까 그럼 V제파가 그에 들어간 입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게 요 과정 그러니까 잠시만요. 네. 요 과정. 그러니까 V제파가 그 뭐죠? 퓨처 예측한 거랑 이제 실제 퓨처 프레임이랑 유사도를 계산할 때
요 과정이 이제 어디에서 일어났냐 하면 이제 매 디노이징 스텝마다 일어나는데 여기 트위디스 포뮬러를 이용해서 이제 좀 블러리한 이미지에서 트위디스 포뮬러를 이용하면 이제 그거의 x0 추정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런 조금 불완전한 그런 값이겠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어 요 중간 단계의 어떤 불완전한 걸 가지고 VJ파로 시뮬레이트 계산, 그다음에 실제 요 추정한 거랑 비교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리얼들 계산해서 그 그레디언트를 이제 실제 스코어에 흘려주는 방식으로 네 계산 그 뭐죠? 모델의 샘플링 과정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가이던스 과정이고요. 그거랑 이제 BON 과정, N개를 생성해서 가장 좋은 걸 만드는 과정이랑 합쳐서 했더니 성능이 가장 좀 좋게 나왔다라는 게 이제 이 논문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팅을 이제 I2V나 V2V나 T2V 세 세팅에서 진행이 됐고 뭐 그 I2V나 V2V 같은 경우에는 그 피직스 IQ라는 벤치마크에서 진행을 했고 여기서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T2V는 비디오 P라는 모델에서 그 벤치마크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는 이제 VJ파의 리얼들을 시그널을 줬는데 그거 말고도 뭐 다른 시그널로 준 것 뭐 코엔 VL 이런 네 VLM 모델의 그 위어드를 그레디언트를 흘려 보내서 이제 실제 스코어에 더하는 방식도 사용을 해봤는데 VJ파가 가장 좋더라라는 네 이런 결과고요. 그래서 아, 네. 근데 이걸 제가 사실 요거 관련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리미테이션이 제가 한번 돌려보니까 여기 표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V2V 담아놓지 않았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 V2V에서 성능이 제일 좋고 이제 I2V에서 그 다음에 성능이 좋고 T2V에서는 거의 성능 향상이 없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마 그 T2V에서는 이제 처음 디노잉 스텝에서의 노이즈가 되게 많다 보니까 그때 추정한 x 제로 값이 좀 유의미한 결과 위어드를 좀 시그널을 보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래서 실제로는 네. 그래서 이제 네, 가이던스의 이론적인 한계.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고 노이지한 추정에서의 위어드의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좀 의미 없는 시그널을 보내기 때문에 실제로도 P2V에서는 성능상이 거의 없다. 그런 게 이제 리미테이션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VZ파라는 게 텍스트를 보지 않으니까 그것도 리미테이션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쓰더라도 이제 VZ파2가 애초에 피지컬 플러서빌리티를 위해서 개발한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풍선이 계속 커지다가 터져야 되는데 이제 계속 터지지 않고 계속 커지기만 한다던가 물이 흘러서 넘쳐야 되는데 넘치지 않고 이런 동영상을 생성하는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 요건 좀 정리한 표고요. 네, 그래서 결국 제가 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좋은 리얼드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를 만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아직 그런 모델이 없는데 그런 모델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혹시 질문? 네, VJ파가 활용되는 게 매일 인공지능 스템마다 활용된다는 사실에서 네네. VJ파가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노이즈가 이미 어느 정도 있는 이미지에서도 습이 됐었나요? 안 됐죠.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2V에서 성능이 제일 좋은 이유가 이제 V2V는 비디오의 일부 프레임, 되게 앞에 프레임을 넣는데 근데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노이지하지 않단 말이죠. T2V보다 훨씬 더 초기 단계라도 하더라도 그래서 그 V2V에서 성능이 제일 좋은 이유가 VJ파 자체가 너무 노이즈한 인풋에 대해서는 조금 좋은 리얼드 시그널을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실험적으로도 T2V에서는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지 않나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간단하게 그 사인 시뮬러리티 리워드 그레디언트 이게 좀 혼용돼서 쓰이는 것 같은데 아, 네. 그래서 리워드라고 저거 얘기하긴 하지만 결국 그냥 그레디언트 쪽 흘러주는 게 전부인 거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포스터리움을 혹시 인지 스페이스로 돌려서 계산하는지 아니면
레이턴트인 상태에서 스코어를 매겨가지고 업데이트하는 수가 아, 왜냐면 저 인퍼런스 타임이라고 제목에 되어 있는데 네네. 그걸 매 분기 스텝에 적용하면 엄청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실제로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근데 네. 논문에서 이제 제목에 떡하니 인퍼런스 타임이라고 있으니까 네네. 실제로 덜 걸리는지 같은 게 돌려보셨다고 해서 궁금해요. 아, 실제로 덜 걸린다는 게 어떤? 리얼 타임이랑 다른 얘기 아닐까요? 근데 인퍼런스 타임을 하긴 근데 리얼 타임이랑은 다른데 그게 저도 비슷한 거 해봤을 때 엄청 느려졌어서 맞아. 실제로 많이 느려지긴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닐라랑 가이드노트 줘서 돌린 거랑 시간 비교를 해도 좀 많이 느린 며칠 차이가 나는. 일단 네네네. 많이 차이 납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몇백 개를 한꺼번에 만들었을 때 그 전체 차이가 그렇다는 거고요. 조금 속도 저하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또 리미테이션이긴 하죠. 스코어로 혹시 이미지 레벨로 돌려서 매기는 아, 프로그램인 상태. 네. 이 이미지 랩을 돌려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VJP 인코더가 그 애초에 받는 게 그거니까. 아, 네네. 그래서 더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피지컬 포서빌리티 쪽을 요새 다들 열심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정말 데이터 센트릭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 좀 최근에 고민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저는 차림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피지컬 얼라이먼트가 제일 효과적으로 왜냐면 이거 말고도 뭐 시뮬레이터를 쓴다거나 음. 하여튼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나온 것 같은데 차님 생각하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풀리지 않을까 하는 방향성 있으신가요? 제 그냥 생각은 그러니까 모델이 생성했을 때 이제 피지컬하게 잘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못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를 좀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뭐 진짜 나이벽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컬리전을 잘 못해. 그러면 그 카테고리별로 뭔가 위어드를 다 각각 설계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좀 힘들 것 같고 그렇기보다는 이제 뭐 컨트래스티브 러닝 쪽 방법을 쓰면 좀 좋지 않을까. 잘하는 거랑 못하는 거랑을 이제 생성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는 방법도 좀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일단 우리가 코스모스 모델도 그렇고 네네. 완도 그렇고 좀 비디오로 데이터 때려받는 논문으로 피지컬티가 보장이 안 된다는 걸 많이 봐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동민이랑 비슷하게 좀 데이터 관점으로는 해결하기 좀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뭔가 인간이 하고 있는 사고 과정을 좀 담아줘야 할 텐데 지금 비디오 제너레이션 모델이 LLM이 탱킹하는 것과 같은 흐름을 가져가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가라고 하면 아닌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추론 과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뭔가 피직스에서도 얘가 생각을 하고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비디오 제너레이션 모델 그대로 활용하는 것보다 아까 이야기드린 유니파이드 모델 같은 것도 네. DIT를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언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 안에서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데이터로 풀 수 있냐 없냐를 확실히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이름은 엄청 큰 거 학습할 때 그냥 있는 건 다 가져와가지고 다 때려박고 학습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만 100%로 유지하도록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코스모스가 그런 거 아니에요? 코스모스 논문의 뭐한 절반이 제 경우 필터링 어떻게 되게 열심히 했는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셀링하는 거. 그걸 그렇게 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디퓨전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 뭐 데이터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 그래서 뭔가 이게 다 같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그냥 질문하는 것보다 최대한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는 다 제하고 실험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얻는 게 중요한데 뭐 그런 연구를 라지 스케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회사는 뭐 어딘가 있는 것 같고 코스모스가 사실 그거에 좋은 예시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걔들 진짜 제대로 잘 정제했다면 만약 그게 그 가정의 사실이라면 디퓨전이 애초에 물리적인 무언가를 모델링하는 게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로 좀 더 가정이 좀 힘이 실릴 수도 있어.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될지 리스팅하는 것조차 저는 좀 어려워. 옛날에 뭐핀뭐 이런 거 엄청 나왔었잖아요. 필테이스팅 폴, 뉴럴 네트워크 뭐 이런 거는 하는 분들이 없으려나 싶기는 하네요. 뭐 다른 내용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핀 같은 건 사실 좀
논리 법칙을 좀 알아야지 좀 할 수 있는 건데 비디오를 볼 때는 그런 거 안 알려주잖아요. 보통 알려줄 거 너무 많죠 사실. 근데 또 그래가지고 좀 생각을 방금 들어서 생각하는 게 사실 지금 하는 거 자체가 다 지구의 영상을 보는 건 사실 아르테미스 어, 영웅이다. 예를 들어 중력이라는 걸 배운다고 하더라도 지구에서밖에 못 봤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죠. 이게 중력 상수가 뭐 그런 것들 모르는 건 거죠 사실 이제. 근데 뭐 사람도 지구에서밖에 안 살고 지구에 물이 없지만 이해하고 잘 사는 건가요? 근데 우리는 좀 그런 거를 사람들은 상상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규칙이 있지 않을까 혹은 별자리를 보고서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서 이제 뭐 질량 부에 곱하고서 뭐 거기에 뭐 그거에 부대 아니 뭐 미생의 관계라고 그거를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고 또 실험을 해봐 검증해서 그걸 알아낸 건데 지구 영상은 봐도 사실 알 수 있는 방법 없잖아요. 이게. 재밌네요. 피직스 인포드 이런 거는 그런 뭐 특정 수식 뭐 만유인력 뭐 작용 만자분의 법칙 뭐 이런 류의 어떤 수식 같은 거로다가 뭐 레귤러라이즈잖아요. 프로젝트 스포션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하는 걸로 예시 연구들을 본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러니까 뭐 피직스 온라인들하고 부르는 뭐 이거는 뭐가 이상한데라는 거는 그런 아주 제한적인 스몰 넘버로 뭐 어떤 매스메디컬 이퀘이션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도 표현이 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이게 뭐 재파도 잘 모르고 뭐 이거 뭐 스코어니 뭐 잘 모르긴 한데 나는 좀 나아갈 방향 같은 거좀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리월드 모델이 애초에 자연어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이상하다라는 LLM에서 저지 같은 이거 영상을 보고 VLM 모델이 뭐 이거는 뭐가 좀 이런 부분 이상해. 뭐 VLM 같은 경우는 이거 발이 지금 뭐 계단을 뚫고 바닥을 뚫고 들어갔네. 이게 잘못됐는데 뭐 이 정도를 말로 좀 해주면 우리의 이 이미지 제너레이션 혹은 비디오 제너레이션 모델도 역시 말귀를 알아듣는 어떤 뭐 수치화된 뭐 그런 비워드의 값과 뭐 그런 수치를 어떤 디퍼런셜 펑션으로다가 계산을 해서 뭐 그걸 백프랍을 통해서 역시 어떤 수치로다가 우리가 그 얘한테 뭐 그레이디언트 어떤 리워드 시그널 같은 거를 주는 그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얘도 얘대로 그러니까 얘도 얘대로는 비디오 제너레이션 모델도 뭔가 걔도 걔대로 말귀를 알아듣는 랭귀지 인코더 이 발이 계단을 뚫고 갔대 뭐 얘가 이걸 들으면 그게 모델 내부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뭐 파라미터 수정하든 뭐 일바로스 타임에서 뭔가 가이던스를 뭐 어떻게 하든 얘가 좀 말귀를 알아듣는 좀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말귀 그 말로 된 그 피드백은 이런 어떤 LLM에서 VLM에서 저지 같은 그런 모델이 생성된 비디오를 보고 판단해서 그런 크리틱 저기 뭐 어떤 부분이 안 좋다라는 걸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뭐 사람이 뭐 필요한 사람이 그 자연언어가 줄 수 있는 네. 네. 네, 저도 사실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런 쪽으로 생각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아직 좀 결정이 안 나서 좀 더 생각을 교수님 말씀도 일단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네. 게 그거를 내가 이걸 이용호 학생한테 보다 전에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관련된 논문이 되게 좀 토일 레벨에서 뭐가 있긴 있었더라고 장문집에 제가 명함에서 첼시 핀뭐 이런 데서 것 같아요. 오파에서 그런 피닉스 비디오 제너레이션 모델 말고 그냥 이미지 투 텍스트에서 이미지랑 텍스트 사이의 얼라이먼트를 측정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 넣고 이미지를 넣는 딱 생성을 했는데
텍스트 쪼갠 것들을 통해서 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에 사과가 있다는 건데 VLM 너가 봤을 때는 사과가 있어? 이렇게 물어봐서 그런 것들이 다 합격이 됐을 때 이미지 생성됐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당연히 D2I 뭐 얼라이먼트가 높아지겠죠. 근데 뭐 비슷한 철학으로 비디오 제너레이션에서도 VLM한테 뭐 물이 넘쳤니? 혹은 풍선 의자 터지지 않다 뭐 이런 시그널을 받을 수 있다면 뭐 LLM에서 저지로 숫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초기적으로 그렇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 그런 논문도 사실 있긴 있었고, 제가 찾아본, 그러니까 여기 있는 논문도 그렇고, 이제 얘기하는 게 계속 그렇게 피드백을 줘서 루프를 돌려서 이제 생성하는 또 방법론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피지컬 플러저러빌리티가 개선이 되냐 하면 또 아니 것도 꽤 있어서, 네, 그래서 일단,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혹시 네.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그 일단 물리적으로 말귀를 알아먹는 거에 대해서 네네. 좀 컨트라스티브하게 아까 차이님이 네네.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피지컬 플라서빌리티를 위해서는 뭔가 좀 컨트라스티브한 거 환경에서 좀 리워드 시그널을 잘 주면 뭔가 좀 될 것 같다라고 좀 이해를 했는데 맞아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뭔가 안 되는 상황이나 아니면 그런 물리적인 거를 했을 때 뭔가 다양한 방식으로 답변을 듣게 한 다음에 그 다양한 답변에 대해서 컨트라스티브하게 리워드 시그널을 좀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아까도 그 맨 처음에 그 OD를 SD로 뭐 변환해가지고 한다라고 했을 때 네네네. 뭔가 확률론적으로 다양한 답변을 생성하게 한 다음에 그 답변에 대해서 컨트라스티브한 리워드 시그널을 줘가지고 뭔가 말귀를 알아먹게 하는 그런 방법. 근데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쵸. 이제 VLM의 이제 답변을 신호로 사용해서 파인 튜닝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네,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도메인이 세 개인데 I2V, T2V, V2V인데 이제 T2V 같은 데에서도 이제 잘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중간 결과가 되게 블러리하거든요. 이미지 모델보다 제가 봤을 때는 비디오 모델이 근데 이것도 모델을 타는 것 같긴 한데 보통 훨씬 더 좀 노이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쭉 결과를 좀 보고 네, 얘기해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너무 텍스트라고 피직스가 사실은 아닌데 피직스가 할까? 오버 클레임이라나 뭐 때마다 나는 좀 이제 물리 학이라고 보기보다는 물리 세상에서의 어떤 자연스러움이나 그런 피지컬 월드라고 난 생각해요. 좀안 엄밀한 것 같아요. 그냥 땅에 그냥 뭐 그냥 공을 이렇게 들어놓고서 손에서 너무 떨어진다. 요 정도 수준에서밖에 안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똑같은 높이에서 공을 떨고는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시간 안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좀 엄밀하게 재는 건가? 그렇진 않은 걸로 알고 그냥 있습니다. 톡치기만 하면 그냥 지금은 피직스가 너무 음. 감이 안 나. 자연과학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아니 내가 아까 했던 거 생각보다는 좀 그러니까 뭐 무슨 뭐 그걸 뭐 바닥을 뚫고 한 거 아닌 거 이런 거를 네네. 예시를 모아가지고 네네네. 그걸 데이터 드리븐으로 이렇게 학습을 시킬 수도 있긴 하지만 네네네. 나는 우리가 이런 뭐좀 오버클레임이라고 영어 생각하고 이거 하는 뭐 물리 세상에서 일어날 법한 그런 비디오가 아닌 것 같아 보여 이런 것들은 나는 뭔가 말로 명확하게 그 어떤 그 오류라고 하는 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도 야 발은 여기 땅바닥을 쭉 들어갈 수 없는 거야. 약간 그러면은 홀스키 땅바닥을 쭉 간 영상이나 예시와 쭉 가지 않은 영상을 모아서 뭘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신호등을 건널 때 그러니까 저 건널목을 건널 때 신호등이 없을 때 사람들이 신호등을 이렇게 거의 두단횡단 하듯이 아무 때나 건너는 영상을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얘가 그랬는데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이 이렇게 켜져 있는데 얘가 막 이렇게 건너는 영상을 생성했다. 아, 뭐 물론 뭐 부담인단이라는 것도 분리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 피지컬이 얼라 뭐 피직스 얼라인드 된 영상 이대로 볼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파란불에서만 이제 그 걸어가는 영상을 생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뭐 빨간색 여기 횡단보도일 때는 항상 서 있고 파란색 횡단보도일 때는 건너가고 그런 예시들을 막 10개국, 100개국, 1000개국 그렇게 만드느니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야 빨간색 신호등이 떠있을 때 이거 걷는 영상 만들면 안 돼. 근데 사람이 건너면 안 돼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거죠. 이건 약간 고양이를 그래서 어떻게 분류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그거는 바텀업으로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디파인을 하기가 어려운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리뷰 같은 걸로 하겠으나 그런 여기서 이제 피지컬 우리 온라인들의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생각할 때 꽤나 면역적인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한 요소나 뭐 그런 거는 좀 명확하게 좀 말로 명쾌하게 설명이 디스크라이브가 가능한데 내가 요즘 모델이 다 말귀를 한번같이 알아듣는데 그럼 얘네도 그런 능력만 탑재되어 있으면 그냥 말귀를 알아듣고 말을 해줘서 가르쳐 주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닐까?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그거 이제 제 생각에는 그게 가능한 게 있고 특히 좀 어려운 게 좀 유체나 연기 같은 거는 좀 묘사가 힘든 것 같긴 합니다. 약간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그게 아까 교수님께 말씀해 주신 이제 총가라든지 관통 이런 거는 할 수가 있겠는데 특히 유체나 약간 그런 게 조금 네. 나는 사실 솔직히 게임 뭐 이병이라는 뭐 언리얼에서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뛰어다니고 뭐 하고 하는 거를 뭐 시뮬레이터 환경에 학습 데이터를 써가지고 리얼 로봇을 알고 그 학습하고 불러가지고 리얼 연구도 하고 하는데 나는 그 게임할 때 이렇게 뭐 사람 애들이 뭐 캐릭터들이 막 뛰어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약간 사람이 뛰어다닐 때 그 약간 공적인 다이나믹스랑 약간 좀 다르잖아요. 뭔가 뛰는 매 순간순간마다의 가속도라고 해야 될까, 속도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뭔가 모르게 다 어색하잖아요. 대충 이상하게 슬로우 모션으로 뛰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뭔가 하여튼 현실 세계랑 다르죠. 그리고 그거는, 뭔가 이상한데 요거는 이제 명쾌하게 뭔가 좀, 우리가 그걸 할 수는 없지. 말로. 조금 그런 여러 가지 서스라는 부분들이 또 많을 텐데, 근데 나는 좀,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그런, 하여튼 기준을 우리가 굉장히 높여서 잡으면 그런 서치라는 것까지 고려해야 되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겠으나 글쎄요 최소한 피지컬 AI 뭐 이런 로봇 쪽에서는 또 내가 보기엔 그래요. 그냥 아주 명쾌해 바이너리한 게 뚫고 만드는데 자꾸 뚫어 그걸 잡아서 컨택을 해서 이렇게 쥐고 있어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부품이 끼워줘서 떨어뜨리고 하고 있어 쥐고 있어야 된다 혹은 이제 컨택이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 또 컨택을 지금 못했다 뭐 약간 그런 바이너리 시그널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도 네, 어느 정도는 좀 지금 기술 수준을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한번 앞에 두 분 앞에 좀 길었기도 하니까 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발표할 주제는 이제 autonomous driving을 스케일링 하는데 월드 모델로 스케일링 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라는 키워드를 설득하고자 뭐 오늘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율주행 관점에서 VLA를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링크드인이나 어떤 매체를 볼 때 월드 모델이라는 단어를 저는 되게 남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월드 모델, 저것도 월드 모델. 그래서 누군가한테 뭐가 월드 모델이냐 물어보면은 되게 대답하기 힘든 단어라고 생각했고 저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 어 뭐 어떤 모델이 월드 모델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분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 머릿속에 있는 그 기준을 나름 시각화해 본 건데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기본이 되는 월드 파운데이셔널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월드 시뮬레이션 모델, 월드 액션 모델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많은 모델들은 여기 세 개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드 파운데이셔널 모델은 이제 리터럴리 파운데이션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존재하는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데이터의 레이블이 최대한 적어야 되고, 그러려면 비디오의 형태
비디오만 받아서 뭔가 학습할 수 있는 무언가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그 비디오를 스테이트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과거의 스테이트를 받아서 미래 스테이트를 생성을 하는 Y2B 모델 혹은 B2B 모델이 뭐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형태의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피지컬 어토노미,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에서 실제 무언가를 하는 걸 만들려면 액션이 뭐 인풋이든 아웃풋이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먼저 그럼 이 비디오 데이터에서 액션을 뽑아야 되고, 그럼 그 액션을 뽑는 인버스 다이내믹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로 액션 데이터를 뽑으면 이제 그 액션 데이터를 인풋 형태로 넣느냐 혹은 아웃풋으로 프레딕션 하게 만드냐에 따라서 월드 시뮬레이션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뭐 월드 액션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근데 우리가 그 기능적으로 가장 필요한 건 월드 액션 모델이고, 근데 역설적으로 이 월드 액션 모델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월드 시뮬레이션 모델로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델이 있어야 뭐 실제로 이제 자율주행 관점에서는 롱체인 디스트리뷰션의 데이터, 예시 좀 OOD가 될 수 있는 샘플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이 뽑아야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디플로이를 할 때 뭐 실제 물리적 환경에다가 박으면서 실험을 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환경도 뭐 그런 현실적인 관점에서 중요한데 시뮬레이션 환경으로서도 뭐 제공을 할 수 있고, 뭐든 그래서 뭐 이런 세 개의 모델, 뭐 월드 파운데이션, 월드 모델이 뭐 이렇게 세 개로 분류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관점에서 이제 자율주행 관점에서 여기 이제 월드 액션 모델을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로 만드는데, 이제 뭐 최근에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뭐 VLM에서 VLA로 가는 거로부터 이제 월드 액션 모델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뭐 자율주행에도 사실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왜 월드 액션 모델로 가야 되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질문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우리가 뭐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드는데 자율주행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은 어떤 형태를 가질까? 어떤 모습일까? 이거 두 개를 뭐 모두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뭐 논문을 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논문은 이번 아이클레어에 나온 뭐 월드 모델 샘플리파이 데이터 스케일링 너 in autonomous driving이라는 웍인데, 여기서 뭐 실험한 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원래 VLA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VLA 모델이라 함은 이고 히스토리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고의 패스트의 액션과 스테이트를 받아서 퓨처의 액션만 프리딕션 하는 모델이 있고, 그걸 이제 일반적인 VLA라고 이야기를 하고, 월드 액션 모델은 스테이트도 같이 생성하도록 만드는 모델인 거죠. 근데 이 후자가 데이터를 먹이면 먹일수록 성능이 훨씬 더 잘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는 사실 그렇게 뭐 새로운 건 아니고, 이제 드림 뭐 갑자기 논문이 왜 기억이 안 나지? 드림 제로에서도 뭐 똑같이 주장했던 바이고, 뭐 여기 자율주행에서도 뭐 모델리티의 형태만 바뀐다 뿐이지 그 본질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이제 네네 이 비디오 프레임을 따로 생성하는 거가 다른 건가요?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비디오 프레임을 스테이트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스테이트는 observation, 그러니까 비디오라고 생각하고, 액션은 뭐 자율차 입장에서는 주행하는 뭐 이런 엑셀, 뭐 스티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튼 이렇게 비디오도 같이 만드는 게 무조건 더 좋다. 드림제로에서도 똑같이 말했듯이. 그리고 이 논리가 자율차에서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이미 자율차에는 데이터가 겁내 많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먹일까가 항상 고민이고, 그 고민에 대한 가장 큰 흐름이 이제 스케일링 러가 대답이 돼야 되고, 스케일링 러가 제일 잘 먹히는 게 월드 액션 모델이다. 그래서 월드 액션 모델로 가야 된다. 오픈소스로 정말 많은가요? 아니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오픈소스 모델로 진짜 제너럴하게 잘 작동하는 자율차 모델을 만들고 싶어. 그럼 불가능한 것 같아요. 데이터 양이랑 상관없이. 왜냐하면 OOD 샘플이 많아야 릴라이블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대부분의 데이터는 그냥 뭐 90% 직진에 뭐 고속도로에 되게 단순한 태스크들이 많고, 오픈소스로 돼 있는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막 복잡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데이터 양 자체는 많을 수 있지만 이제 유의미한 그 OOD 샘플을 포함한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지 샘플이랑 사고나 이런 거. 사고도 될 수 있고, 근데 사고는 페일리어니까 그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뭐 OOD의 예시를 보면 진짜 OOD 예시가 예를 들어서 차 기다리고 있어요. 앞에 뭐 예를 들어서 건널목이 있잖아요. 근데 기다리는 거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가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상황에서 진짜 가야 되는데 뭐 그런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샘플이죠. 아니면 뭐 가장 흔한 건 뭐 고라니가 뛰어드는 건데 그건 너무 흔하게 뭐 이야기되는 OOD 샘플이니까. 근데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의 OOD 샘플이라고 하면 이제 그렇죠. 아무튼 어디라고 표현하는데 일단 테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것도 맞죠. OOD랑 롱테일이라는 그 두 단어 혼용해서 쓰고 있긴 한데 아무튼 뭐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기서 뭐 테크니컬하게 디테일적으로 들어갈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그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월드 액션 모델을 두 가지 종류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비주얼 AR이랑 그러니까 오토리그레시브한 모델로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으로 하는 비디오 모델이랑 이제 디퓨전 모델의 형태로 이제 월드 액션 모델을 만든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드림제로는 뭐 원에서 파인 튜닝 했는데 얘네들은 인하우스 데이터로 스크래치부터 뭐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원래 드림제로랑 좀 다른 부분은 이제 원래 그 정보에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냐의 입장에서는 패스트 스테이트가 예를 들어서 뭐 디퓨전 월드 모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V 인코더로 이제 그전 토큰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레이턴트 토큰을 넣고 컨디셔닝을 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을 그 VLM 인코더에 넣고 그 피처를 넣어서 디노이징 한다는 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드림제로랑 다르죠. 드림제로는 그냥 리터럴리 레이턴트 스페이스 안에서의 토큰 자체로 컨디셔닝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른데 뭐 좀 마이너한 디테일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냥 평범한 오토리그레시브한 뭐 비디오 생성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디퓨전 모델도 뭐 마찬가지로 액션이랑 이제 퓨처 스테이트랑 같이 프리딕션을 하고 네, 뭐 조금 뭐 특이한 점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인풋으로 들어가는 컨디션들이 그냥 레이턴트 토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뭐 비전 랭귀지 모델의 피처를 뽑아서 걔네를 컨디셔닝 하는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월드 액션 모델을 학습을 할 때 그 피처를 뽑는 퀸 2.5도 뭐 같이 학습을 한다 정도가 이제 드림제로랑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유의미한 그러니까 뭐 어블레이션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메인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결과만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은 뉴플랜이라는 상대적으로 큰 데이터셋이 있고 나브심이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왼쪽 두 개가 VLA 모델, 그러니까 액션만 뱉는 모델이고 오른쪽은 액션이랑 스테이트가 같이 뱉어지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나브심으로만 학습을 했을 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터로만 학습을 했을 때도 뭐 어느 정도 성능 차이가 이미 이제 스테이트랑 액션 같이 뱉는 거에서 좋아지지만 더 데이터 많이 먹였을 때 훨씬 더 큰 걸로 프리트레인하고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상대적인 성능 차이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죠. 절대적인 값도 차이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오르는 값도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 피겨도 그렇고 아까 맨 처음 피겨도 그렇고 결국에는 데이터를 더 많이 먹이려면 월드 모델의 형태로 그 VLA 모델을 모델링을 해야 된다. 이게 뭐 이거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벤치마크에서 이제 성능 비교를 한 건데 이거는 네, 성능이 잘 나왔다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드림제로랑 차이점은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다 거의 설명드렸던 것 같아서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여기서 아까 우리가 액션 모델이 파운데이션 모델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다면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 자율차를 위한 월드 시뮬레이터가 뭐 요즘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가 라는 질문 했을 때 뭐 최근에 좀 재밌게 봤던 게 뭐 요거여서 이거는 이제 웨이모 월드 모델이라고 지니3라는 뭐 구글에서 나온 월드 액션 모델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으로 쓰기 위해서 웨이모에서 파인 튜닝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건 뭐 코드가 공개된 것도 아니고 디테일한 테크니컬한 리포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지만 여튼 뭐 비주얼 퀄리티 관점에서 애초에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자율주행하는 회사랑 이제 구글에서 이제 구글 같은 회사가 이런 시너지를 냈을 때 얼마만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좋은 예시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웨이모도 근데 웨이모가 구글이잖아요. 구글 자회사니까 지들끼리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이게 웨이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라이다를 아직 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입장에서는 라이다 모델리티도 같이 생성을 하는 게 중요한데 미노알 지니는 RGB 제너레이터잖아요. 근데 걔를 라이다도 같이 생성을 하도록
같이 학습을 해서 이런 식으로 라이다도 뭐 뽑으면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웨더 컨디션도 극단적인 샘플을 뭐 롱테일 시나리오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게 되게 재밌었고, 그다음에 이런 뭐 크리티컬한 이벤트들도 뭐 잘 만들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이제 그럼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이런 샘플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게 자율주행 입장에서 중요한 거죠. 이거를 할 수 있다 자체를 넘어서. 왜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양만큼의 트레이닝 데이터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자율주행에서 시뮬레이션 환경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 롱테일 이그젬플도 이렇게 코끼리 모양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왜 우리가 월드 파운데이션을 모델에서 액션 모델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가 뭐 이런 예시를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액션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만 스크래치부터 학습을 한다면 이런 예시들,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이런 롱테일 시나리오들을 포함한 제너럴 논리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댑테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뭐 그렇죠. 그래서 여튼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이 뭐 중요한 것 같다. 거고, 혹시 질문이 네네.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로 바로 출력을 하는 게 이게 그 동영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포인트 클라우드를 출력으로 이게 정확하게는 여기서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지만 제 합리적 의심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 픽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게 보통 라이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삥 돌거든요. 근데 삥 도는데 그래서 삥 도는 픽셀 개수라고 쳐볼게요. 그게 예를 들어서 1000개가 있고 근데 삥 도는 게 64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1000 바이 64 바이 1의 텐서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곱하기 뭐 그 채널 곱하기 3하면 RGB처럼 텐서는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모델리티를 준비해서 그렇게 파인 튜닝 할 수 있을 확률이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 뇌피셜이고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네. 네. 그래서 요런 라이다 시뮬레이션 환경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고 한 요런 거는 진짜로 없다. 그리고 지니 3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컨트롤빌리티도 꽤 좋을 거고.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뭐 당연히 이런 레이아웃 컨디셔널한 제너레이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시뮬레이션 환경을 더 컨트롤러블하게 만들 수 있고. 네. 네네. 저 데이터 사용해서 뭐 좋아졌다는 리포트 같은 게 있나요? 그건 없어요. 일단 요것만 만들었다 정도만. 네. 그래서 뭐 이런 기능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월드 모델이라고 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링크드인이나 같은 거 보면은 가장 헷갈리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이런 비디오 모델 형태의 월드 모델이고, 하나는 이제 월드 랩스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페이페이 리 님이 이제 창업하신 월드 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도 월드 모델이라는 키워드로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거는 사실상 텍스트 혹은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아웃풋이 뭐 3D 가우시안의 형태로 나오는 그런 것들 또한 이제 월드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맨 처음에 그 테이블을 굳이 만들었던 이유가 그 관점에서 봐야 여기서 페이페이리의 월드 모델이 봤을 때 어디 축에 속하는가를 조금 생각을 하고 그거의 기능 혹은 그거의 확장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 프로세스를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런 월드랩스에서 만든 월드 모델은 이미지 투 3D 가우시안이거든요. 그러면 3차원 공간을 만들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퓨처 액션, 그러니까 이제 WSD죠. WSD를 넣고 그거에 대한 아웃풋으로 이제 그럼 새로운 WSD를 넣었단 말은 새로운 카메라 위치가 만들어졌다는 거니까 거기서 비디오를 렌더링 하면은 뭐 3D 가우시안에서 뭐 이미지 렌더링 하면 뭐 그거에 해당하는 비디오가 나오니까 걔가 월드 시뮬레이션 모델인 거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걔가 모종의 어떤 요 행위만 하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나왔냐? 라고 하면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비디오 모델을 포스트 트레이닝하고 프리 트레이닝하고 파인 튜닝한 월드 시뮬레이션 모델은 아닌 거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얘는 월드 시뮬레이션 모델이지만 이 하이라키에 속하지 않는 익스플리시트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진 월드 모델이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으로 만든 슬라이드는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월드 모델이 크게 임플리시트한 거랑 또 익스플리시트한 월드 모델로 나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조건 미래는 임플리시트한 월드 모델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액션 모델로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익스플리시트 모델 자체의 단점은 뭐냐면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만들어 놨는데 막상 사용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월드랩스의 요 그 데모 예시를 보면 어느 순간 가다 보면 경계를 벗어나면라고 뜨거든요. 그럼 당연히 말이 되는 게 3D 가우시안은 3차원 공간 안에 익스플리시트하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이상으로 더 가려면은 가우시안을 또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럼 되게 뭐 안 만들어 놓으면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정 뷰에서 어느 정도 멀어지면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과 익스플리시트한 월드 모델의 방향성은 조금 상당히 맞지 않다 하는 네, 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마쳤고 뭐 테이크어웨이는 스테이트랑 액션의 조인트 프리딕션이 스케일러블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를 드림젠이 VLA 그 로보틱스에서 이야기했듯이 어토노머스 드라이빙에서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고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또 중요한 거는 월드 모델이란 키워드가 너무 다양한 모델에서 사용되는데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뭐 이 두 개가 테이크어웨이 이상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임플리시트 월드 모델이 사실상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었던 월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익스플리시트는 예를 들어서 어, 요 월드랩스 모델이 어떤 식이냐면은 이미지 한 장을 주고 아웃풋이 그냥 3D 가우시안의 형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익스플리시트하다는 게 3차원 공간을 익스플리시트하게 표현한 데이터 형태다라고 해서 익스플리시트라고 하는 거고 사실 임플리시트 모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미래 그 액션만 주면 그것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렌더링 될 거라는 게 그 피처 혹은 레이턴트 스페이스 안에서 계산이 되는 거고 그건 3차원에서 표현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 implicit이었고 explicit은 literally 뭐 3D 가우시안이나 너프 같은 3차원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리가 카메라 갖다 대면서 렌더링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모델이 explicit 월드 모델인 거죠.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출력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냥 2D 이미지 to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의 그 리컨스트럭션인가요?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거는 그 피처 프리딕션을 안 하는 거예요. 퓨처 프리딕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르게 적용 그렇죠. 퓨처 프리딕션이 없죠. 그래서 퓨처 프리딕션을 하는 게 그래서 요 기준에서 퓨처 프리딕션 그러니까 퓨처 액션 프리딕션을 하는 게 월드 액션 모델인데 걔는 현재 공간이 있고 퓨처 액션이 나왔을 때 어떤 영상이 렌더링 돼야 되는가를 해주는 애잖아요. 그래서 얘는 시뮬레이션 모델인 거죠. 이거 논다면 그거는 내가 WASD를 조작해놓고 카메라 위치가 이제 어디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의 그 뷰에서 카메라 포즈에서의 렌더링된 그 이미지는 내가 이전에 이미 3D 여기 아우시안 스프레딩으로 리컨스트럭션 해도 거기서 그냥 업데이트된 카메라 포즈에서의 렌더링만 해주면 되는 맞아요. 정확히 맞습니다. 이 때문에 파운데이션이 그렇게 주장하고 플러스 뭐 이미지 예를 들어서 원래 가우시안 같은 경우는 사실 비디오 이렇게 쭉 찍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걔는 이미지 한 장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이미지 한 장에서 가우시안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내재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 내재적인 지식을 모델링하는 게 파운데이션을 모델이다라는 의미에서 파운데이션을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되게 남발합니다. 네. 적인 지들은 어떻게 모델링 못합니다. 지금은 모델링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그런 회사가 이제 페이페이리가 시작했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를 받고 이제 하는 게 그게 세상이다라는 걸 네, 기준. 그래서 요즘은 뭐가 사실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여주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세상이고 저도 그거에 적응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걸된 공감하고 뭐 이런 안될 특산업이 같은 거를 좀 만드는 시도를 일단 좋은 거 네, 감사합니다.
저 혹시 질문 하나 더. 네네. 그 아까 그 월드 네 자율주행이야말로 좀 스케일러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표를 좀 보고 싶었는데요. 이게 왼쪽 그 다음에 요거. 여기 보면은 왼쪽에 7B 모델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 혹시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얘들 사이즈가 얘도 아마 얘들도 똑같이 7B, 8B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네. 똑같은 7, 8B들에서도 이 데이터셋에 더 많이 넣어줬을 때 주행에서의 스케일러빌리티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디퓨전 모델은 8B였던 것 같고 그 AR 모델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컨디션은 동등하게 최대한 둔 실험 세팅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LLM에서 스케일러빌리티 얘기하면 모델 사이즈를 좀 같이 키우는 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아. 여기서는 이제 액션 모델에서는 그냥 데이터셋의 스케일러블 하다는데 그쵸 맞습니다. 얘는 애초에 모델을 이야기를 하기에도 너무 아직 후진 거죠. 일단은 있는 데이터조차 제대로 먹냐 안 먹냐의 질문에서 멈춰 있는 거죠 사실. 네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